지난 4년간 대구 경북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대구 경북 광역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현장을 살펴보는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현직 구청장과 20여 년 만에 나온 여당 후보 등 3파전을 벌이고 있는 대구 북구와 서구청장 선거를 짚어봅니다.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대구 스타디움에서 온두라스와 평가전을 갖습니다. 13년 만에 대구에서 열리는 A매치입니다.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지만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5월 28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구름 사이로 햇살이 따가운데요.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은 다소 더울 것 같습니다. 네, 연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도 강해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 동안 포근하다 못해 조금 더웠는데요. 한동안 높은 기온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9도, 안동 16도로 출근길 포근하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7도, 안동 29도로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옷차림 조금 가볍게 하셔도 좋겠는데요.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는 동풍의 영향으로 다소 서늘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말 동안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가 탁했죠. 오늘은 하늘은 흐리지만 공기질은 양호합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시기 좋겠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는 높음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해서 햇살과 함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4년간 대구 경북 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살펴보는 뉴스를 며칠 동안 시리즈로 전해드렸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광역 의원들의 의정 활동은 어떤지 조재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제7대 대구시 의회 의원은 보궐이나 승계로 당선된 의원을 합쳐 모두 34명입니다. 그동안 조례는 모두 217건 발의돼 1인당 평균 7.7건이었습니다. 시정 질의는 84건, 1인당 평균 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는 최소한 1건 이상 발의했지만 시정 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은 5명이었습니다. 경북은 61명의 의원이 296건의 조례를 발의해 평균 4.9건이었고 도정 질의는 261건으로 평균 4.3건이었습니다.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명, 한 번도 도정 질의를 하지 않은 의원은 전체의 24.6%인 15명이었습니다. 왜 이처럼 의정 질의에 인색한지 이들의 소속 정당을 보면 의문이 조금 풀립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선자를 기준으로 대구시 의원 30명 가운데 29명, 경북도의원 60명 가운데 52명이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물론 31개 기초단체장 역시 무소속 3명을 제외한 28명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의원뿐 아니라 행정부를 이끄는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 질의응답과 토론 같은 의정 활동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의원들 간의 정책 경쟁이 사라졌다고 보여지고요. 의회의 본연의 해야 될 일인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또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정치를 감시하는 게 거의 보면 중앙 정치에 쏠려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잊혀진 지대로서 지방의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일꾼으로서 역할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는 지역의 의원들. 그런데도 대부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의회 재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2018) 선택 열전 현장. 오늘은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는 대구 북구와 서구를 짚어봅니다. 먼저 대구 북구청장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구청장의 현안 해결을 외치는 여당 후보, 개혁 보수를 내건 후보까지 3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헌태 후보, 현 북구 의원인 이 후보는 금호강 르네상스 완성과 팔거천 생태공원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 후보임을 내세워 자기가 지역 현안 해결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업들은 집권여당 후보 이현태만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배광식 후보. 재선에 나선 배 후보는 도청 이전 터를 행정경제 복합도시와 4차 산업 중심지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중앙정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목적에 따른 갈등은 일체 배척을 하고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의 북구 경영에 대해서 유권자로부터 평가받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구본항 후보. 안전한 학교 조성, 도서관 제일 많은 북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건설로 북구를 명품 교육 특구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 동시 심판론으로 표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자유한국당, 비민주당을 대신할 수 있는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구 북구청장 선거는 집권 여당과 제2야당의 거센 도전에 맞선 제1야당 후보가 치열한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2018 선택 열전 현장 이어서 대구 서구청장 편입니다. 서구청장에도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구청장과 20여 년 만에 나온 여당 후보, 여기에다 전직 구청장까지 서구도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선진 후보는 23년 만에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악취 문제 해결을 비롯해 KTX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과 일자리를 만드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서구가 발전에 뒤처져 도심 속 섬이 된 것은 당선을 위해 공천해줄 정당의 줄서기 바빠 주민들은 뒷전으로 밀었던 기존 정치 탓이라며 변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어떤 후보보다 여성 후보로서 구청장으로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유한국당 류한국 후보는 지역의 여러 현안을 매듭 짓겠다며 재선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KTX 서대구역 개통과 연계한 지역 발전은 물론 70-80%가 노후 단독주택인 주거 환경을 바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한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을 한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목표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임기 중에 5곳 적으면 많으면 10곳 정도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또 준공되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갖고 2008년부터 3년가량 서구청장을 지낸 바른미래당 서중현 후보는 누구보다 서구를 잘 아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를 둘러싼 여러 시설로 주민들이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분뇨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해 악취를 해결하고 공단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염색공단의 그 화공약품 매연 이게 지금 우리의 기본적인 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 되어서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행복한 서구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직 구청장의 재선이 될지 여당이나 제2야당 소속 후보를 통한 변화를 선택할지 토박이 정서가 강한 대구 서구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과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오늘 오전 희움 위안부 역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합니다. 시민단체와 피해 당사자들은 강은희 후보가 여성가족부 장관일 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옹호했고 일본 정부가 낸 위로금을 받으라고 권하며 고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강 후보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도 앞장섰다며 교육감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사 후보 4명 중 3명은 전과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 정당법 위반 2건,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1건, 정의당 박창호 후보도 공무집행방해 폭력에 관한 법 위반 1건이 있습니다.
경북교육감 후보 5명 중 유일하게 안상섭 후보가 8억 원의 빚이 있다고 신고했고 5년간 본인과 배우자의 세금을 7차례 모두 741만 원을 체납했다가 최근 완납했습니다. 이찬교 후보는 교원 노조 설립법 위반 등 전과 2건이 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남자 축구대표팀의 최종 평가전이 오늘 대구에서 온두라스를 상대로 펼쳐집니다. 대구에서는 13년 만에 펼쳐지는 A매치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온두라스전을 앞둔 대구 스타디움의 공식 훈련 모습을 서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종 명단과 함께 소집된 대표팀의 첫 경기인 온두라스와의 맞대결. 경기 하루 전 펼친 공식 훈련에선 대장정을 앞둔 대표팀의 비장함이 묻어났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그라운드 밟는 순간부터는 100%.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선수 로테이션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절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경기에 있어서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조절한다고 해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대구에서 펼쳐지는 경기란 점에서 사상 최초로 대구FC 소속 월드컵 대표 선수가 된 조현우 선수의 각오는 남달랐습니다. 대구FC 소속으로 월드컵에 출전하는 거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대구에서 정말 오랜만에 A매치 경기를 하는데 대구 시민분들이 정말로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고 같은 주에 속한 멕시코를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온두라스전. 이번 월드컵 진출엔 실패했지만 온두라스의 피파 랭킹은 우리보다 2계단 높습니다. 내일 온두라스전은 단 온두라스전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 멕시코도 머리 안에 염두를 두고 한번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2005년 동아시안컵 이후 13년 만이자 대구 스타디움으로 이름이 바뀐 뒤 처음 펼쳐지는 A매치인 온두라스전에서 월드컵을 앞둔 우리 대표팀이 어떤 경기력을 선보일지 또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구 스타디움에 얼마나 많은 팬들이 찾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MBC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공직자들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의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지난 16일 예비후보 등록 전 SNS에 동영상 유포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동해시장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의 사진과 글을 무더기로 SNS에 공유해 논란에 낳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공무원분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시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 그의 직무나 직위를 쓰시면 안 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쓰셔야 합니다. 공무원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공단의 임직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SNS를 통한 선거 관련 게시글 공유나 응원 댓글, 반복되는 좋아요 클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선거 중립과 관련해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보고와 간부 회의 시에 매번 직무 지시를 통해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선거운동은 공무원보다는 훨씬 자유롭지만 역시 주의해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피켓이나 상징물 등을 들고 다녀서는 안 되고 드론이나 비행물체에 이를 띄우면 불법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청년 취업난 속에 일찌감치 농업으로 눈을 돌려 길을 찾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농업도 첨단화 기계화되고 있어 정보통신에 능한 젊은이들이 뛰어든다면 농업도 살리고 취업난도 덜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MBC의 윤주화 기자입니다.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던 아버지 밑에서 어릴 적부터 농업인을 꿈꿔온 25살 강호준 씨. 농고와 농업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농사에 뛰어들었습니다. 독립경영을 한 지는 3년. 논밭을 사서 벼농사와 밭농사를 짓는 틈틈이 아버지 일을 도우며 기술을 배웁니다. 강 씨는
점점 대량화되고 기계화되는 최근의 농업 추세엔 젊은 층이 더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농업이 일단 첨단화로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나이 드신 분은 이미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상황에서 저희가 컴퓨터라든지 IT라든지 원격 제어 이런 거 더 잘할 수 있는. 결혼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부모님으로부터 농사를 배운 33살 박은실 씨. 박 씨는 1년 전 독립해 하우스 2동을 사서 청양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결과가 있고 시간 관리가 용이하다는 걸 농사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아기가 아파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나가야 되고, 근데 이거는 잠깐 시간 빼서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만 열심히 하면 이게 품질도 좋고 품질이 좋으면 가격도 좋고. 정부와 시군은 올해부터 이런 청년 농업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3년간 정착 지원금으로 줍니다. 경남에서만 104명이 선정됐으며 신청자가 많아서 추경 예산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 농업이 이들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전해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요즘 세태가 각박한데요. 그런데 작은 시골 마을에서 13년 동안 12명의 아이들을 돌본 외국인 아빠가 있어 소개합니다. 대전 MBC 이교선 기자입니다. 호주 출신 데이비드 송 씨가 5명의 아이들과 교자상에 앉아 두런두런 요리를 만듭니다. 아빠에 매달려 음식을 먹고 아빠를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겹습니다. 아빠, 한국말 못해요. 한국말 못해요. 한국말 지금 한다. 2005년 홍성 광천에 왔던 3주간의 여행이 13년의 헌신으로 바뀌었는데 결혼한 아이부터 유치원생까지 12명을 길러낸 푸른 눈의 아빠가 됐습니다. 선교사로 와서 원어민 교사를 하며 목격한 무너지는 가정. 그 속에 남겨진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They stole my heart, and so I love them so much. I decided that, or God decided that I should stay. So I stayed 13 years. 선교사 신분이라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지만 호주에 전 재산을 처분해 아이들을 돌보자 주변의 도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어를 하나를 자신 있게 함으로 해가지고 정말 자신감이 생겨서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사회생활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다가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독지가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손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역할에 은퇴란 있을 수 없다는 푸른 눈의 아빠. 푸르름이 더해가는 가정의 달에 아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Sometimes they wait for me and they come running and running. 아빠, 아빠. And so you hug and 안아줘.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발전 공기업들의 실적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한수원은 매출 1조 9,800억 원과 영업이익 1,800억 원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각각 26.2%와 75.2% 감소했습니다. 반면 석탄과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5개 화력발전 공기업들은 발전량은 13%, 순이익은 20% 증가했습니다. 특히 원자력보다 단가가 비싼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한국전력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해 전기료 현실화 요구가 커질 전망입니다. 조현병을 앓는 40대가 고층 아파트에서 1시간 넘게 집기를 던지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경산의 한 아파트 18층에 사는 47살 A씨가 창밖으로 선풍기와 노트북 등 물건을 던졌습니다. A씨는 90분 동안 물건을 밖으로 던졌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A씨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며 조사 뒤 처벌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3살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매매 알선 방지 40시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구미 시내 한 원룸에서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 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가 다음 달 1일 한국국학진흥원에 설치됩니다. 지식센터 개소식에는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 교육연구소 로타르 요단 교수와 아태기록유산 총회 의장인 리밍하 국장 등 세계적인 석학과 유네스코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한국세계기록유산지식센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자문기구인 국제자문위원회 산하 교육연구소위원회의 국가별 센터로 한국국학진흥원에 건립됩니다. 대구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예비 창업자의 제품 서비스 개선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2018 글로벌 디자인스쿨 참가자를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디자인스쿨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골드스미스 런던대학교가 운영하는 2주 워크숍과 계명대학교가 지원하는 1박 2일 캠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수팀으로 선정되면 올 9월 열리는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의 항공비와 부스비를 지원받고 IF 디자인 어워드 2019 출품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따뜻하다 못해 조금 더웠는데요. 한동안 높은 기온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9도, 안동 16도로 출근길 포근하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7도, 안동 29도로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옷차림 조금 가볍게 하셔도 좋겠는데요.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는 동풍의 영향으로 다소 서늘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말 동안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가 탁했죠. 오늘은 하늘은 흐리지만 공기질은 양호합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시기 좋겠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는 높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종종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9도, 청도 17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7도, 청도 26도로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6도, 구미 17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과 구미 모두 2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6도, 영주 15도로 출근길 포근합니다. 낮에는 안동 29도, 영주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20도, 낮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햇살과 함께 낮 기온이 계속해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